네. 자, 그리고 어제 그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5월 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기자들이 특히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일이 몰린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나오셨다라고 해가지고 그 양도소득세 장특공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뭐 비거주냐 거주냐 그리고 뭐 등등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비서실장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좀 그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불안해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조만간 벌어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은 좀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금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 그 다주택자의 그 양도세에 대한 이제 그 뭐 과세 유예를 이제 그 중지하는 건 맞다고 보고, 네. 그건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장특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뭐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1가구 1거주주택에 대한 음. 혜택은 뭐 계속 되는 게 맞고 1가구 1거주주택 그거는 예. 맞다고 보고 예. 그게 이제 장기 보유 예. 플러스 장기 거주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장기 보유와 장기 거주로 좀 나눠서 좀 어.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우리가 40% 해가지고 네. 뭐 사실은 80%. 뭐 2년 정도 거주하면은 예. 뭐 10년 보유하고 있었을 때 80%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예. 사실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없이. 그래서 이거를 실거주와 예. 실보유로 조금 나눠가지고 예. 우리 지금 거주하지 않아도 예. 그 보유하고 있으면은 1년에 2%씩 그 15년까지 30%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일반 보통 뭐 주택 말고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뭐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예, 그 정도를 나눠서 해주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이쪽에 장기 거주 특별공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좀 분리를 해서 예. 실제 이제 거주 실적에 있는 거는 거주 실적을 주고 예. 보유한 거는 보유해서 따로 주고 예. 다만 거주와 보유가 이제 일치했을 때는 뭐 현재대로 80%를 유지해주고 그렇게 네. 해서 조금 나눠서 좀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장특공 폐지 얘기가 나왔다가 정부 따로 당 따로 이렇게 약간의 혼란에 있으니까 뭘로 정리된 거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일단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가 되는 거다. 이제 보유가 됐든 거주가 됐든 다 유지는 일단 한다. 근데 이게 선거용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이건 뭐 세금은 다 선거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래서 예. 다 이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예. 민간에 있는 돈을 정부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조세 정책이 뭐 만들어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이것도 같이 내놓고 그 논의를 해봐도 네. 사실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판세가 지금 이제 박빙으로 지금 계속 접어드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논의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조세라고 하는 게 뭐 한꺼번에 뭐 대박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약간씩 이제 손 봐가면서 예. 그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왜 그래야지 국민들도 특히 주택 같은 거는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조세제도를 뭐 천지개벽하듯이 바꿨다. 뭐 그러면 뭐 어떤 정부도 못 살아날 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도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도를 바꾸더라도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도 있지만은 네. 기득권을 유지를 해주고 새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바꿔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네. 있죠. 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말 사이에 3편에 내리 3편 하루에 하나씩 3편에 예. 그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리셨어요. 그 이제 이를테면 우리의 그 금융 생태계, 금융의 구조 개혁 나도 공범이다. 공범 맞죠? 네. 공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김용범 실장 글을 읽어보니까 네. 좀 심란하고, 심란하더라고요. 예, 심란하고 잘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 이제 저는 뭐 경제학자니까 예.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음. 좀 잘 읽히지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했는데 네. 뭐 신용이 좋은 사람은 낮은 금리를 받고 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금리를 받는다. 네.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망고불변의 진리 비슷한 아니 이렇게 안 되면 비즈니스가 유지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예컨대 신용 낮은 사람한테 예. 낮은 금리를 내가 받고 싶어도 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예. 그 주는 사람이 돈을 공급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자금 시장, 자본주의 이전에도 금융 시장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이게 룰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어색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럼 우리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냐? 냐 말이 되는 거냐?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스템은 말이 진짜 한 개도 안 됩니다, 진짜. 예. 진짜 어색합니다, 진짜. 예.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신용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돈을 빌려갔는데 네. 돈을 잘 갚는다. 아하. 그러면 신용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성실하게 그렇구나. 잘 갚네. 너는 돈을 예컨대 1,000만 원 빌려갔는데 뭐 3년 동안 돈을 잘 갚았네. 예.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서 그러면 신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거나 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자동차 같은 거 하나 삽니다. 자기 돈이 있어도 예컨대 네. 뭐 3천만 원이다. 예. 그럼 3천만 원을 현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일부 한 500만 원 정도 예. 소위 말하는 다운 페이먼트라는 걸 하고 예. 2,500만 원은 빌려 가지고 돈을 갚습니다. 예. 왜냐면 신용이 쌓이니까. 예. 그 신용이 쌓여야지 나중에 집 살 때 예. 신용이 있으니까 네네. 너 이거 자동차도 돈 잘 사고. 갚았네. 예. 그럼 집도 그러면 살 때 모기지 할 때 예. 그러면 너 신용 좋으니까 낮은 금리를 줄게.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예. 그게 신용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대출하면은 신용 떨어집니다. 950조 하던 사람도 자동차 대출 받으면은 예. 떨어져. 850 떨어집니다. 예. 이상하죠.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었을 때는 신용이 되게 좋아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의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취재 프리랜서 편의점 예. 프리랜서 된 다음에 제가 취재 편의점 창업할 때 갔더니 아줌마 누구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원 우리나라 한 장 안 빌려줘요.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생각해 보면은 예컨대 삼성도 수출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삼성 계열 금융회사가 어디 선진국에 가서 금융 상품 팔아봤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예. 예컨대 뭐 무슨 우리나라 유수한 은행 중에서 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기업들 환전해주고 이런 거나 이제 보통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금융업을 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진짜 서비스 이 경쟁력으로 따져보면 너무 나쁩니다. 왜 김용범 실장이 이걸 지금 이때 올리셨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컨대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은 데서 네. 돈이 없는 데로 가는 거고, 예. 그러면 은행은 가장 중요한 은행의 꽃이라고 하는 건 대출 심사거든요. 예. 이 차주가 예. 너 어떤 애다 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어떤 금리에 어떻게 빌려준다. 이게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럼 회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회사의 기획안을 평가를 하고 네.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해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다 담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쵸. 이 담보 있어 없어? 네. 그 담보 갖고 와. 예. 너 보증 갖고 와라. 옛날에 보증인도 있었어요. 보증인을 세워라. 예. 아니면 공보증, 공적 예. 보증, 예. 신용 보증, 보증서 끊어와. 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금융업을 하는 건지 전당포를 하는 건 전당포 똑같습니다. 전당포. 아저씨, 옆집 아저씨, 전당포 주인 아닙니까? 네. 금융업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적이죠. 후진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예컨대 내가 무슨 대기업이야, 네. 신용으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중소기업이야, 부동산 있어, 있어? 네. 기계 있어, 네. 아니면 보증인 데리고 와. 그렇죠. 보증세업 뭐 이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후진적입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발달을 왜 안 하게 됐느냐? 아. 그러면은 사실은 김영범 실장 같은 예. 금융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금융 안정성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네. 완전 독과점 시장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 시장이 발달 안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중위험 중금리 시장. 예. 싼 금리도 있어. 예. 비싼 금리도 있어. 난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럼 나 평가해가지고 돈 빌려줘. 프리랜서 장윤선 돈 빌려줘야 되는데 네. 없어. 그 시장이 없어. 예. 너 바로 16% 야 카드로 해 19%. 어.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지금 거의 이제 망해가고 거의 망했죠 사실은. 예. 원래 인터넷 뱅크가 그거 한다 그랬거든요. 예. 무슨 뭐 SNS 이런 거 맞아요. 뒤져가지고 예. 평가해가지고 준다 어. 그랬는데 이 시장 뭐 아이고.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우리 그 금융시장에 경종을 좀 울리고 네. 좀 신용평가나 아하. 그리고 은행의 역할 이런 예. 것들을 좀 재정립해야 될 아하.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 아니었나 어. 좀 뭐 그렇게 보고 있죠.